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 땅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 용도 변경할 때도 돈 많이 써가면서 바꿨거든. 원래는 할아버지는 계속 여기다 집 짓고 살라고. 그때부터 해서 여기가 사실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 할머니 단지 모시던 거 있지 않았어요? 유품 정리할 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다 정리를 하신. 유격봉투 같은 데다 막 담았어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좀 많이 탔을 거야. 지금 아프십니다. 근데 저긴 어디 갔어요? 산소? 생산이 길이 없어졌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무주고온이 된 것 같은 형국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더 커요. 이게 제사를 합친 거야? 네, 그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했었는데. 됐어. 짠. 촬영 잘 되니 위하여. 형이랑 먹으니까 싫어? 아니요. 굉장히 좋아요. 콘 냄새가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점점 이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외롭진 않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외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옆에 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죠. 아무래도 소개팅 할 마음이 있다. 저를 정말 좋아하는 일반인 분이 오신다면. 근데 만약에 딱 갔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온다. 그럼 집에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거예요. 오늘 온 데는 어디죠? 오늘 경상남도 김해. 의뢰하신 분들이 경상도권에 좀 계세요. 경상도 내려온 김에 의뢰인 투어를 한번 돌아요. 경상도. 저희도 이제 기도 내려오면 투어를 돌거든요. 이번에는 사례자님들 투어를 또 어떤 사례자분들이 기다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의뢰인. 이 땅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평생 읽어오신 재산이고 이 아버지께 물려주신 땅입니다. 예전에는 저 집은 잘 사는 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형편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모두 돌아가신 뒤부터 집안은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사고를 당해 한쪽 손을 잃으셨고 지금은 장애 등급을 받으신 채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집안을 다시 일으켜보고 싶은 마음의 하나로 이 땅에 제 돈을 들여가며 건물을 지었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건물을 처분해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시던 연세 많은 할머니께 물 한 잔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이 터를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용이 앉았던 자리야. 터가 아주 좋다. 특히 자식들이 잘 되는 터다. 이 터를 지켜온 우리 가족에게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터의 문제인지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부디 한 번만 살펴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나는 그냥 여기가 느껴지는 게 벌판이었던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밭이 있었던지 논이 있었던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황무지 빈터를 개간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조상이 물려준 땅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를 어떻게 뭐 용도도 변경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변화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조상에서 이제 물려받은 땅을 건드렸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안 좋긴 하죠. 원래 용도대로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기운들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할머니도 굉장히 많이 빌었던 할머니고 그 터에서도 많이 빌었던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습해 있지 않을까. 이제 가서 터전도 좀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그 집 터도 좀 둘러보면서 실마리를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고기님들 어떤 출장지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간다 시종 간다. 과연? 오 뭐야? 안돼! 가만선 안돼! 밑줘요 본전인데 너무 아쉽다.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랜덤 박스 있잖아요. 더 좋은 물건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늘고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워서 잠도 안 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랜덤 박스를 끼려왔습니다. 워너아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면 9,900원짜리 또 랜덤 박스를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끼려왔는지 아세요? 신뢰가 가니까 끼려왔습니다. 80만 회원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70만 개의 랜덤 박스가 열렸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어때요 이거는? 가입하시면 9,900원 무료로 주거든요. 그러면 보관함에 들어가 보세요. 가입 이벤트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언박싱 하기가 뜹니다. 여긴 또 좋은 게 뭐냐면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전자 가전을 갖고 싶다. 전자 가전 선택. 명품 패션 남자, 명품 패션 여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대만 씨 뭐 선택할 거예요? 전자 가전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연 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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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 데스크탑 홀더 네. 핸드폰 거치대 2개. 오. 와 이거 무료인데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9,900원 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11,680원짜리가 나왔어요. 무료 박스 참여라는 게 있어요. 출석을 참여하면 또 포인트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배송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99,000원짜리를 결제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핸드폰 거치대 하면 어떻게 해요? 99,000원짜리를 결제하면 10만 원 이상의 상품이 나오지 그 이하의 상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열려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냉장고도 보여요. 세탁기도 보이고. 칼? 칼? 비싼 칼 아니야? 이거 비싼 거예요. 폭스타 프리미엄 젠마 올스텐 칼블럭 6종 세트 14,800원짜리 99,000원인데 아까 10% 할인받아서 8만원에 결제를 해서 148,000원짜리가 나왔으니까 한 6, 7만원 이득이네요. 오고기 여러분들 원어아이라는 앱을 받으셔서 회원가입만 해도 9,900원 랜덤 박스를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요. 상품이 꼭 나온다고 합니다. 꽝이 없다고 해요.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출장지로 고고싱. 아이고 덥다. 푹푹 찐다는 소리가 나온다. 촬영할 의뢰인 장소가 여기인 것 같거든요. 이러고는 공장용 카페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지어놓은. 한번 싹 돌아볼까요? 근데 우째 여기다가 카페를 하실 생각을 했대. 써줬던 얘기 중에 용이 앉은 용어의 한 자리 그게 맞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용이 앉은 자리 같지도 않은데. 산은 있지만 뭐 배산임수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보면 산맥이 한 번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끊기잖아요. 끊기고 그 다음에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이 산 자체도 이렇게 끊겨 있어요 다. 이쪽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가 있었어야 되는 길 같은데. 물이 있었던 자리 같거든요 여기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메워졌나 봐. 뭐 주차장도 여기를 다 메꾸랑한 것 같고 여기를 완전 명당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고로만 이렇게 쓰시는구나.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세입자분이 이제 창고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 원래 여기에 저희 본가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셋이 이제 주소가 이렇게 돼 있으셨었거든요. 여기는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조부모님한테 이제 물려받았던 땅이고 일을 하다가 낙상 사고로 이제 허리를 다치고 이제 원래 여기 그냥 농지였는데 이제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좀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급격하게 너무 안 좋아져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주셨던 땅들도 계속 처분을 하게 되시고 아버지가 사고 나시고 그 시기가 가장 딱 맞물리는 것 같아서 아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봤는데 혹시 이렇게 물가 같은 거 뭐 물이 흐르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이 앞쪽에? 맞아. 제가 가게 할 때 여기를 앞에 연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었었는데 그게 여기서 물을 틀어서 한 게 아니라 지하수로 끌어올려서 한 거예요 그러면? 물을 조금 채우긴 채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물이 조금 올라왔던 맞아. 땅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하면 그러니까. 물이 고이고 물이 안 빠지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 딱 오는데 왜 이렇게 개 냄새가 많이 나지? 개 냄새 나지 않아요? 안 나요? 여기 원래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다음으로 들어왔던 세입자가 애견 카페를 그러니까 개 냄새가 나. 하셨었거든요. 그 컨셉을 잡아서 했어도 장사가 안 됐어. 늘고불고 하던 자리는 아니야. 저희가 원래 이거를 가게를 팔고 이제 나가기로 하고 구두 계약까지 다 된 상태에서 계약이 엎어지고 그래서 그것만 뭐 3번 이렇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여기가 무슨 사업장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입자가 여기서 버텨? 못 버티지? 처음에 만약에 제가 이 터에 와서 여기다가 이거를 좀 지으려고 한다 했으면 저는 결사 반대했을 거예요.
여기 하지 말아라. 일단 종목이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제조업, 카페로 따지면은 커피를 볶아서 납품을 하는 데를 해야 되는 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다른 데 가서 팔 수 있는 거. 상업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턴은 아니에요. 주인이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팔아버리는 게 제일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두 분이 억척스러우셨다. 네, 맞습니다. 억척스러우셨어. 아, 돌 네네. 같은 거 걸러내고 뭐 하고 맞습니다. 문처럼 밭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 땅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 1년 농사 져서 팔아서 저쪽 조금 사고 이렇게 하면서 샀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그래서 여기는 그냥 원래 있었던 원형 그 상태로다가 움직이거나 원형 그 상태로 그냥 땅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네들이 너무 억지로다가 이거를 갖다가 용도 변경할 때도 돈 많이 써가면서 바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여기가 사실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소리가 자꾸 나와요. 사실은 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거 지어놓고 사셨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서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원래는 할아버지는 계속 여기다 집 짓고 사라고. 그러니까. 말을 또 잘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자의 고집이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사고도 많이 있으셨다고 하고 뭔가 집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래 살았던 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 계실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좀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급격하게 너무 안 좋아져서 아버지가 사고 나시고 본인네들이 너무 억지로다가 이거를 갖다가 원래는 할아버지는 계속 여기다 집 짓고 사라고. 돌 네네. 같은 거 걸러내고 뭐 하고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 땅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 여기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까지 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먹고 크고 네, 뭐 맞습니다. 하고 자라고 했던 그 네, 터. 이제 요 끝부터 저기 공장 끝까지인데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무시던 건물은 요 건물이시고 아버지는 지금 강아지들 있는 저쪽에서 원래 사랑채처럼 저렇게 사용하셨고 일단 여기 뒤쪽부터 가봐도 될까요? 이 원래 싹 대밭이었습니다. 대밭이었는데 그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개간해서 이제 다. 이런 거 호박이 네. 심어놓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심어놨던 게 맞습니다. 계속 씨가 뿌려지고 해서 나는 것 같아. 그 관리 어마어마하게 하셨네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요 옆에는 그냥 이제 예전에는 그냥 새처럼 옆에 그냥 주셨었습니다. 동네 분 이제 이 친한 옆에. 분들 네 여기 지금 아까부터 계속 느껴지는 거 할머니 단지 모시던 거 있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되시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주 돌리시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뭐 칠성 단지가 됐든 업 단지가 됐든 이런 단지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 할머니가. 근데 그게 제대로 좀 처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품 정리할 때 맞아. 그냥 아버지가 그냥 다 정리를 하신 그냥 규격 봉투 같은 데다 막 담았어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좀 많이 좀 탔을 거야. 지금 아프십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셔서 얼마 전에 수술 받으셨고 할머니가 어찌됐든 거기에다가 빌면서 그 기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지금 내가 그냥 보여주는 건 봉투에다 그냥 넣어서 다 처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근데 저기는 어디 갔어요? 산소? 선산이 이게 원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를 모셨던 그 곳이 있고 고조 할아버지를 모셔놨던 곳이 있는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놨던 곳이 길이 없어졌습니다. 산에 모셔놨었는데 네. 거기가 도로 공사를 한다고 옹벽을 쌓으면서 아예 사람 올라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그래도 찾으시겠다고 어릴 때 이제 많이 다니셨으니까 네. 다른 산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도저히 못 찾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졌어. 네, 아예 못 찾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무주고온이 된 것 같은 형국이에요. 지금 묘지 있는 데가 길이 끊겼다고 하니 그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거기가. 완전 그냥 야생 풀숲처럼 돼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죠. 찾아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혼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떠돌아다니는 영체라면, 백이라는 거는 이 백골이거든요. 고조나 증조부의 이제 뼈, 그 골에서 어찌됐든 간에 자손들하고 이 연결고리가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못 찾겠다 꾀꼬리니까 그게 사실 좀 문제가 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네. 거 하나도 없었어, 할머니 있었을 때. 맞습니다. 이런 풀떼기 나는 꼬라지를 못 보셨던 할머니야. 네. 매 주말이나 뭐 이렇게 오셔갖고 다 관리하고 정리하고 하시고, 막. 뒤에 여기 또 조그만한 밭이 있는데 여기다 또 작물 심으시고, 또 맞아. 그걸로 또 저희 막 먹여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나무도 다 할머니가 심으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심겨져 있었던 그러니까 이 걸로 알고. 벚꽃나무랑 세입자분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네, 계신데 그 말씀 드려놔서 그러니까. 화방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그림 그리고 뭐하고 이런 게 보였구나. 누가 혹시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이랬던 분이 있어요? 그림 같은 거? 지금 원래 본가에 저희가 안 살고 있다 보니까 세입자분이 화가십니다. 자꾸 붓이 보여가지고.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 시골집인데 요 앞에를 이제 달아내신 것 같아. 네. 원래 저기 이제 바로 이렇게 대청마루 있고 예, 예전 집들처럼. 옛날 그 시골집만 네, 맞습니다. 살고 계신 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도인 같은 느낌이야. 도인. 그래서 여기서 계실 수 있는. 근데 그분들이 살았던 삶을 이렇게 살짝 화경으로 띄워서 돌아보면 진짜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는 방법이 없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맞습니다. 네. 한 푼 모아서 장롱에 숨겨놓고 장판 밑에다 숨겨놓고. 맞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모으고 없이 살면서도 했던 거는 시주 받으러 오는 스님들 있으면 맨발로다가 나와서 시주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종교적인 믿음이 되게 강하셨던 분이셔서,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천수경이랑 금강경 외우시면서 저희 안녕을 비셨고, 할아버지는 이제 모은 돈 가지고 절에 새 건물 지어주시고, 시주하시고. 그렇게 베푸셨었습니다. 항상 많이 베푸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집을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짓고 증축하고 건립을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더 커요. 돌아가시고 여기 아버님이 여기서 혼자 거주하셨던 거예요? 거주 자체는 아예 안 왔다 하셨습니다. 갔다. 네, 그냥 여기 관리만 이제 보고 가시고 뭐 요렇게만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더 관리를 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좀 더 관리를 안 하시는 게 그럼. 있습니다. 제사를 어디까지 지내요? 저한테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냈었습니다. 이게 제사를 합친 거야?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게 보여서 그래. 네, 그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고조 할아버지 제사에 증조 할아버지를 모시는 건 괜찮아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근데 지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에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제사를 하니까 아들 제사에 부모님이 와서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 기운들이 있거든요. 고조 때에 제사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백중날이라든지 아니면 9월 9일 구진날에다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게 위아래가 바뀐 것 같아. 아, 그 기운이 좀 강해요. 근데 한 가지 늘 걸리는 거는, 원래 이게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당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와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이 되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적어도 30년 이상은 돼야 돌을 닦아서 수행이 이제 된다고 해요. 기운을 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건 사실은 증조, 고조 요렇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건데, 당장에 조금 안타까운 거는 묘지가 그렇게 된 부분. 아버지가 그 산소를 찾으러 다른 산으로 통해서 엄청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정도. 거기가 왜 찾을 수 없냐면, 이미 봉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예 거의 없어진 것 같고. 좀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억이 아예 없다 그러면 천도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딱 보여져요. 네, 한번 찾아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약간 건강?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이런 단지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 할머니가. 규격봉투 같은 데다 막 담았어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좀 많이 탔을 거야. 지금 아프십니다. 아버지가 몇 년생이세요? 61년생. 61년생, 61년. 지금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몇 년도? 18년도에? 네, 18년. 아버지가 그때쯤에 해서는 아홉수가 끼고 환갑 쪽에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아홉수 때 수가 사나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뭐 아니 내가 봤을 땐 진짜 분명히 여기 할머니가 많이 빌었던 할머니예요. 꼭 절간이 아니더라도 진짜 집에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기 아궁이 같은 거 있었어요 원래?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궁이 같은 이쪽 거. 그러니까 편에. 거기다도 빌고 뭐하고 막 이랬던 기운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없어진 기운들이 너무 많아요. 몰라서 했던 부분들. 다른 거는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 염주만 하나 있는데 할머니가 제일 아꼈던 염주 같은 거는 좀 태워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따로 쓰지 아, 않고 그냥 태워서. 그리고 만약에 버리고 싶다, 그냥 자긴 태울 데가 너무 없다 이러면 뭐 옷 같은 경우는 소금물로다가 이렇게 좀 빨래를 해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들을 정리할 때 일부를 남기고 싶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다 버려라, 뭐 다 태워버려라, 이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시계라든지 뭐 이런 고가의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신행용품으로 갖고 계셨던 뭐 어떤 분들은 묵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염주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은 좀 태워서 버리는 게 훨씬 더 좋죠. 가방 이런 거 갖고 있는 거가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에 대해서 많이 소중하게 안 끼셨다거나 뭐 했다거나 하면 들고 다니는 게 사실은 썩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분의 어찌됐든 간에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해드려야 되는 게 많다. 고가구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자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약에 자기 신이 좀 쓸 것 같다 그러면 흰 종이에다가 임금 왕자를 좀 적어서 안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기 터에 사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 건물을 밀고 저희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했었어요. 됐어. 됐어요. 이게 조상이 준 땅을 갖다가 뭐 천년만년 붙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처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집안도 그랬고, 그리고 또 특히나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보면 무소유예요. 무소유. 진짜 이 집을 짓고 뭐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그렇게 미련이 있거나 이러시진 않아요. 저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본인네들이 그 돈을 갖다가 허튼 데다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집을 뭔가를 하나 마련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할아버지 네.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죠. 네. 장손이기도 아 하고. 그럼 하나라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칠성자손이에요. 칠성님이 점진해준. 할아버지도 이제 독자시고 아버지도 독자시고 저도 지금 근데 여기 아래는 또 딸밖에. 딸밖에 없고 할머니가 하나 더 나래. 집을 보러 오거나 그 건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 터의 기운, 여기가 잘 가꿔지는 건지 안 가꿔지는 건지라는 걸 일단은 보려면 지금처럼 그냥 풀이 자라는 대로 놔두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끔 가다 와서 이 앞쪽에 있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 예초기 갖다가 다 깎아주시고, 그 전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기운도 있었지만 환기도 많이 시켜주고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순환이 됐는데,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다 보니까 거기를 아예 막아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환이 안 돼요. 이 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순환 같은 게. 그래도 그 전처럼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집에다가 뭐 부적을 써준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네네. 선생님께서 얻으신 게 있다면 뭘까요? 그런 해결책은 아니지만 사실 원초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상님을 다시 또 뵙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그 손에 컸지만 그렇게 자주 못 찾아뵀던 나의 잘못이지 않나 하면서 자기 반성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지금 좀 더 큰 해결책이지 않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되게 각별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런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편안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도 잘 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거기에 원이 있다거나 한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비방이지, 뭐 아무 데나 가서 뭐 여기는 이래서 안 좋아, 이건 비방해야 돼, 적재적소에 맞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오늘 또 왔던 이곳도 마찬가지로 뭔가 영적으로 할머니가 원이 많고 한이 많고 여기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할머니를 어떻게 달래서 보내드리고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시기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판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집안 진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은 집이 시골에 있다, 근데 그 집을 폐가처럼 방치하면 자손 내외들한테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가서 관리를 좀 하고 풀도 좀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놔야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5만을 넘어 10만을 넘어 또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출장 전문가 윤대만은 어느 지역이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하이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윤대만이었습니다.